자, 안녕하십니까. 아두스 경찰 실무장합의 박은정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매주 한 서너 문제씩 우리 경찰 실무 종합 승진 시험 대비해서 또 그리고 경찰 채용 시험 대비해서 경찰학 양쪽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이렇게 한 서너 문제씩 계속해서 매주마다 출제를 하고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선정된 문제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고 하지만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개념을 잡기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들만 골라서 조금 시간을 두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개념의 분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제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요걸 이제 하나 보면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활동에 한정되고, 비권력적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나요? 자, 우리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이런 거. 누가 만들어내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 그죠? 19세기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제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이전에 19세기에 만들었던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변화가 됐어요. 바뀌었다 이거죠. 바뀌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개념은 19세기에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정의한 아주 켜켜먹은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그 내용만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고 현대적 개념에 오늘날 우리 몸에 맞는 그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시험에 안 나와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헷갈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옛날 19세기에 우리 독일의 학자들은 어떻게 정의를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배죠, 사배.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 목적적인 것은 제외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 통치권에 의하죠. 일반 통치권에 의하기 때문에 일반 통치권에 대비되는 개념은 특별 통치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별 통치권은 다른 말로 또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 이런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일반 통치권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하고 일반 국민하고 사이의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한다 이거죠. 그런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본 그런 개념인데, 만약에 특별 통치권이라고 하면은 내부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마치 이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관계와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는 우리 공무원을 국가가 주인이고 공무원은 종업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종업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어떤 징계도 할 수 있고 어떤 지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국가가 국민에 대해 지시하는 것보다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서 지시할 때는 더 편하게,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죠. 그런 관계를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 특별 권력 관계, 특별 통치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그런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이런 권력적인 것만 경찰이야 라고 본 겁니다. 이런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활동이죠, 활동.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용. 권력적인 액션, 권력적인 작용. 이런 것을 경찰이야 라고 부른 겁니다. 이상하죠? 요즘에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입니까? 경찰이라고 하면 경찰관을 의미할 수도 있고, 경찰이 엄정단속한데, 그러면 경찰 조직이, 경찰청이 경찰이 썩었대. 그러면 경찰 조직이 썩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직을 의미합니다, 보통.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찰, 이제 19세기, 경찰 행정법학자들이 정의한 경찰의 개념은 그런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것, 명령 강제하는 그런 액션 활동을
경찰이야 라고 부르는 거죠. 개념이 다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식 의미의 경찰 개념은 자, 경찰 작용의 성질과 관계없이 실정 법상의 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도 작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있는데, 자, 이런 개념들은 모두 19세기, 그죠? 19세기, 자, 독일의 학자들이 정의한 개념을 따른다. 특별한 말이 없어도 그냥 따른다. 자, 법률에 따라서 규정된 보통 경찰 기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제보를 입은 경찰을 말합니다. 그 기관이 하는 자, 모든 액션이 다 형식적 의미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액션.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모든 액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제 우리가 두 문자로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자, 독일에서 학자들이 정립한 개념이죠. 그리고 자, 사회 목적적입니다. 그죠? 사회 목적적이고 그리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고, 그리고 작용 중심이죠. 명령 강제하는 작용을 하면은 자, 어떤 기관이 명령 강제하더라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봅니다. 그래서 작용 중심이고, 그리고 명령 강제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 업무에 한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문자로 자, 독학, 사일, 장명소 이렇게 그 특징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도 되는데, 자, 아무튼 여기 보면 작용 중심이고 형식 의미의 경찰은 조직 중심이죠. 자, 이 말은 어떤 업무를 하든지 간에 보통 경찰 기관에 하는 자, 그런 업무라면 다 형식 의미의 경찰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중심인데, 자, 정의를 할 때는 보통 경찰 기관이 하는 작용 이렇게 됐어요. 작용. 여기도 작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작용을 보고 헷갈려가지고 이것만 날람 보고 이 정의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행정법학자들은 경찰이라는 의미를 액션, 명령 강제하는 것,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것, 이걸 경찰로 부른 거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경찰 조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 보면은 자,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됐죠. 여기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소방은 자, 소방이 하는 일이 화재 예방과 진압입니다. 자, 이런 임무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있어서는 정의가 자, 위에 있듯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죠. 그러면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한다?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목적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화재를 예방하는 것인데.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또 때로는 명령 강제합니다. 그죠? 이제 어떤 그 긴급차가 나갈 때 뭐 이렇게 비키라고 하기도 하고, 뭐 골목거리에 주차되어 있으면은, 그죠? 다 이렇게 끌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명령 강제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소방 안전시설이 잘못됐으면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자, 명령 강제하죠. 그래서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19세기에 독일의 학자들이 정의한 이 정의 규정에 맞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법상의 경찰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청원경찰은 어떨까요? 청원경찰. 자, 우리가 이제 벤다이어 그램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벤다이어 그램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형식 의미의 경찰이 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으면은, 자, 가운데 있는 게 공통되는 게 보안경찰이죠. 자, 보안경찰의 역할은 교통경찰, 생활안전, 풍속경찰, 경비경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형식 의미의 경찰에만 들어가는 것은 수사, 정보, 자, 외사, 그 다음에 안보, 그죠? 안보,
비권력적인 서비스. 그래서 수정 왜 안 서?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뭐 수사는 과거 행위니까 빠지고, 정부나 회사 같은 경우는 국가 목적이기도 하면서 비권력적이죠. 안보 역시 국가 목적이고 이제 비권력적이다. 이렇게 빠지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는 것은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그런데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도 아닌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의원경찰, 자, 법정경찰이 있었죠. 의원경찰과 법정경찰이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일단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아니죠. 보통 경찰기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왜 안 될까요?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회 안에서만, 법정 안에서만 관계되는 사람에게 명령 강제하기 때문에 법정에 있는 재판장이라든가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회 질서권을 행사하는 것은 경찰권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 19세기 독일의 학자들의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린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고, 아무튼 의원경찰, 법정경찰은 그 한정된 구역에서만 명령 강제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지 않는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죠. 자, 청원경찰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청원주를 위해서 일하죠. 일반 통치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그런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해야 되는데, 자, 청원주가 청원주를 위해서 일하는 청원경찰이 그 경비구역 안에서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의원경찰하고 법정경찰하고 성질이 비슷하죠. 그래서 청원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경찰도 해당하지 않죠. 뭐 진짜 경찰은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 경찰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